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지자취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직장 생활을 한 세 곳에 대한 썰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퇴사를 할 때 알면 좋을 꿀팁을 몇 가지 준비해봤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꿀팁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회사는 제가 20살에 처음으로 입사한 회사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회사는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엔지니어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남자분인 남초회사였습니다. 여자 직원분들은 다 합해서 4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직원분들이랑 처음에 친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직원분들도 저를 어려워했고요. 너무 어린 아이니까 이제 막 20살이 된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서로 어려워했던 거죠. 이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떠올리면은 정말 좋은 사수분을 만나서 업무를 잘 배울 수 있었다는 점과 저를 정말 싫어하는 남자 상사분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다니는 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우선 여러분들, 입사를 하기 전에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바로 면접인데요. 이 회사의 면접을 보기 전에 제가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압박 면접이 너무 심해서 제가 그때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때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이때 면접이 아주 웃겼습니다. 어떤 의미로 웃겼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면접을 봤던 분들이 제가 격리부서로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부서 직원분들이 면접을 보셨었어요. 그래서 제 사수분이 될 여자분과 그 부장님이었던 남자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저를 면접을 보셨습니다. 면접을 할 때 형식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면접을 보다가 이제 형식적인 질문이 몇 개 끝나고 나서 저에게 갑자기 그 부장님께서 종교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를 왜 물어볼까 싶어서 그때 솔직하게 그냥 저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무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다행이다. 자기는 기독교 사람들은 완전 거르고 본다는 거예요. 상정은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불교인데 기독교 사람들은 이상하다면서 면접 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긴장을 했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네네 그러시구나 하고 웃어 넘겼죠. 근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남자친구는 있느냐,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보니까 벌써부터 이 회사 들어가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 묘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서 일본인의 분위기가 난다던가 아니면 외모를 지적하시는 그런 상대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가 20년도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한참 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마스크 벗어보라고. 마스크 벗으면 마스크 밑에는 화장 안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저한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저는 그냥 다 화장을 하고 그 위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었더니 제 얼굴을 보시면서 야, 너는 마스크 밑에도 화장을 해야지 마스크 밑에는 화장을 안 하고 오냐 이러면서 저에게 되게 모욕감을 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장한 건데요? 라는 말대꾸를 하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왜 저러시지 싶어서 그냥 하하하 하고 웃어 넘겼던 기억이 있어요. 사회 초년생인 저는 그때 당시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어떻게 넘길 수가 없어서 항상 화장실로 대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고 자격증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실무에 있어서 자잘자잘한 실수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미숙하기도 하고 어리다 보니까 어떻게 업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알바도 오래 해봤고 그 알바를 하면서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소통 능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런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알바랑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하는 제가 정말 어이없던 그런 짓을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패급이 아닐지 너무 미숙하고 이렇게 철이 없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었는데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처음에 입사를 해서 처음 일하면서 제 사인이랄 것도 없고 업무를 필요한데 쓰는 도장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결제를 올릴 때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고 그걸 결제 파일에 철해서 결제를 올리는 방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전표를 입력하고 그 하는 칸에 제 사인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인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결제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사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때 당시 저희 사수분에게 혹시 이 결제란에 사인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쓰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별 생각 없이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이름을 쓰면 됐었을 텐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클로버를 그렸습니다. 그 이파리 4개 달린 모양 아시죠? 그 네이클로버를 그렸어요. 그래서 결제를 저희 사수님께 올렸는데 그냥 사수님께서 귀엽네 하고 웃어 넘기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거기서 사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다면 제가 바로 알아차리고 시정을 했을 텐데 사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시길래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그렇게 결제를 올려줬습니다. 모든 서류에. 그랬더니 나중에 전무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로 부르셔서 결제할 때 그냥 이름을 쓰세요 라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걸 얘기해 주셨을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반성하고 있고요.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름을 쓰라고 제가 미래에서 가서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하고 아마 애 같은 느낌이 아직 묻어있으니까 상사님께서도 제가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남자 부장님께서 계속 묘한 괴롭힘을 이어나가셨고 제가 큰 실수가 아니라 정말 사소한 실수를 했어도 사무실에서 모두가 있는 자리에 저를 부르셔서 세워놓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믿고 일을 시키질 못하겠다면서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걸 흘려봤어요. 너무 서럽고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너가 어떤 일을 하던 어떤 곳에서 일을 하던 무조건 1년이라는 시간은 네가 버티고 일을 배워봐야 한다. 어딜 가서도 이상한 사람은 있고 어딜 가서도 너가 업무할 때 힘든 점이 있으니 1년은 다녀보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버텼던 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1년 버티다 보니 3년이나 그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퇴사를 하면 그 부장님 때문일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그분이 아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병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저보다 먼저 그만두셨어요. 참 이제 버티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죠.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그 전형으로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퇴근을 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는 형식입니다. 근데 일반 주간 대학교랑 똑같이 과제도 내야 되고 녹화 강의도 들어야 되고 이제 시험도 똑같이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갔다가 퇴근하자마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11시니까 이 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 퇴사를 할 때도 저희 사수분께 제가 상담도 요청드렸었고 그때도 제가 1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퇴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금 당황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일 되게 잘 알려주셨던 사수분이 너무 바쁘시고 하니까 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가 3년을 일했으면 3개월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어떻게 1개월 전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퇴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유튜브나 네이버나 여러 곳을 찾아보고 퇴사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저는 흘겨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퇴사 후에 대학교만 다니면서 학업을 열심히 다니고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오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돈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다시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도 제가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할까 취업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제 역량을 늘리기 위해 세무 업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지만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현실을요. 제가 다니던 곳은 세무사님 한 분과 신고대리, 저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회사였어요. 세무사님 빼고 나머지 저 포함 다른 직원분들이 다 여자라 여초 회사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그 전 회사가 남초 회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자체 계장도 해봤었고 회계 경력이 3년 정도 있으니 이 세무 업무를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고 관련 업무는 제가 완전히 처음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입사 당시 제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장 20곳과 법인사업장 20곳을 제 담당으로 맡게 됐어요. 그래서 총 40개에서 50개 정도의 담당 거래처가 있었고 물론 제가 담당하는 업체들은 복잡한 신고 과정이 필요 없는 조금 단순히 좀 쉬운 업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 하고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되고 연말 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매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직종이란 말이죠. 법인세 신고기간과 종소세 신고기간 때는 정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편하게 못 먹는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빼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학교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때가 조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휴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 세무사 사무소라는 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존재해요. 그 신고기간 때는 정말 바쁘지만 비신고기간일 때는 엄청 여유롭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 확실하고 한 번 일할 때 확 하는 걸 좋아하신다거나 쉴 때는 또 팍 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잘 맞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일하던 사무실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게 해주셨고 출퇴근 시간도 비수기 때는 여유롭게 근무 시간을 줄여주셨기 때문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보내주시고 그 밖에 복지가 여러 개 있었지만 가장 좋은 건 신고 기간이 끝나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신고 기간 때 받는 이 신고 수수료가 저희가 주 수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달 받는 기장료, 그리고 신고 기간 때 받는 신고 수수료, 신고 기간 때 받는 성과급은 이 신고 수수료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직종이 초반에 신입일 때는 연봉이 아주 적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인 건데요. 담당 업체도 개수를 늘릴 수 없고 소수의 업체에서 점점 늘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입일 때보다 연차가 쌓여야지 연봉이 훅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능력치가 아주 높아서 많은 업체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은 연봉을 높게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당시의 기억이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성수기 때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쿵쿵 뛰면서 불쾌감을 느끼면서 일어날 정도였어요. 전날 새벽 4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한 다음 계속 막차 시간대까지 일을 합니다. 식사도 김밥을 포장해 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서 일을 하면서 앉아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거를 매번 반복하고 막차를 타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또 집에서도 일을 이어서 해야 하는 그 정도를 해야지 업체들을 소화하려면 그렇게 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당시 신입이었던 저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힘이 부쳤고 사수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초반에 신입차에 따라가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은 일상에 주변 사람들이랑은 연락도 두절하게 되고 사회와 벽을 쌓으면서 학교도 결국에는 휴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운동을 같이 하던 친한 언니한테 면접 제의를 받았어요. 면접이라도 봐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가 7, 8월 정도였고 8월이 어떻게 보면 그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나고 비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비수기 기간에 동료분들과 세무사님께 퇴사 의사를 알리고 다른 분이 면접을 오실 때쯤 퇴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탈출구가 생겼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고 바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거기는 스포츠 매장이었고 평소 제가 취미로 하고 있던 운동과 어느 정도 연결 관계가 있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원래 하던 회계 업무가 아닌 온라인 MD로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전 회사와 마찬가지로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매장형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그거를 먼저 사전에 얘기를 드리고 저도 동의하에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해서 그렇게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니다 보니 대학교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이 학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원래 체력이 튼튼한 편인데 그 시기 때쯤에 정말 자주 아팠어요, 제가. 그때 당시 폐렴도 걸리고 기관지도 계속 안 좋아지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저 스스로 염증 공주라고 불렀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아프다 보니까 연차를 쉽게 사용할 수 없고 병원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학위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도 제가 퇴사를 하기 2달 전에 미리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퇴사 의사를 전달드렸고 후임자분이 빨리 구해져서 한 달간 직접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너무 좋았던 점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예전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같이 끝나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제가 원 없이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3번이나 퇴사를 해본 경험자로서 이 퇴사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퇴사 사유를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면 여러분이 퇴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과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요. 만약에 계속 같은 분야로 이직을 하신다고 하시면 분명 어디선가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아니시면 나중에 퇴사를 하셔도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께 따로 연락을 주실 수도 있고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퇴사자에 대한 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퇴사하실 때 회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퇴사하시는 것이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퇴사하게 됐을 때 건강이나 학업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를 대어서 그 분명한 퇴사 의사를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인사 담당자나 다른 팀원분들은 그 퇴사자분들 붙잡으실 거예요. 이때 절대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붙잡히셔도 결국에 같은 이유 때문에 퇴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급여 때문에 퇴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급여를 올려주신다고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붙잡혀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급여가 올라갔을 때 나중에 3개월 뒤에 그래도 역시 퇴사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퇴사하시기 3개월 전에 총 급여가 여러분의 퇴직금이 되시는 거니까요. 그 점은 유의해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급여 때문이 아니라면 급여를 올려서 회사에 있게 돼도 결국에는 그 급여가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 때문이 아니시라면 꼭 마음 다잡고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퇴사 의사는 꼭 최소한 2주 전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 요즘 회사 썰을 들어보면 잠수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내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잠수 퇴사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전달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정말 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너무 블랙 기업이고 조쏘 중에 조쏘다, 도망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도 잠수를 하시기보다는 그 출근하신 당일에 저와 맞지 않아서 내일부터는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아직 일주일에서 1개월 미만이 됐을 때는 사실 수습 기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이 신입분들이 퇴사하시는 걸 염려해 두시고 있기 때문에 잠수 퇴사로 무작정 회사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냥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하시고 의사표현을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퇴사를 하실 때 무턱대고 퇴사하지 마세요.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려운 거 알고 계시나요? 특히 신입을 뽑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직종마다 차이는 있을 텐데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요즘 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 회사가 싫어서 지금 당장 벗어나 버리고 싶다고 해도 계획 없이 퇴사를 하는 것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회사가 아무리 싫어도 조금씩 버티면서 회사 모르게 면접을 보러 다니세요. 면접을 보러 다니시면서 이직 준비를 따로 하시거나 계획을 세워놓으신 후에 퇴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쉬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던 아무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계획을 세우시고 차선책을 세우신 뒤에 안전하게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퇴사하실 때는 꼭 사전에 필요하신 서류를 요청하신 이후에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인사팀이나 관리부 팀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계실 테고요.
원청징수 영수증, 이직 확인서, 경력 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언제 어디서 필요로 할지 모르니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만두시고 이전 직장에 연락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연락하지 않도록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제 이직과 퇴사설, 그리고 퇴사할 때 알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공감이 좀 가셨을까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